바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 사고가 터지는 원흉이 됐어.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생기는 이 분쟁들은 근처 아랍 국가들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고 하는 거 특이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간만에 차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예, 지금 너무 좋잖아요. 경치도 좋고. 근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그쪽에서는 왜 그렇게 계속 전쟁이 나는 거예요?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전쟁하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절대 쉽게 풀릴 수 없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18세기, 19세기 이쯤에 유럽 본토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그 탄압이 아니면 뭐라고 억압이 시작되기 시작했어. 그걸 반유대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왜 시작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혁명 들어서고 났더니 엄청난 부를 거머쥐기 시작한 게 바로 유대인들인 거야. 왜냐하면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야? 회사들이잖아. 큰 회사들. 근데 이렇게 큰 회사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주식회사라는 건 어찌 보면 소수의 나의 자본만으로는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에 대한 뒷받침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금융이야, 금융. 그래서 금융의 뒷받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금융의 뒷받침을 쭉 받으려고 했더니 전부 다 유럽의 금융을 꽉 잡고 있는 건 너도 책에서 봤잖아. 로스차일드나 이런 것들처럼 바로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엄청난 돈을 거머쥐었고, 그 다음에 18, 19세기가 유럽에 혼란 겪거든. 그런데 유럽 본토의 나머지 국가의 국민들 중에서는 뭐 징집의 의무라든가 우리 국가다라는 어떤 원래 원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주민 의식이 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는 그런 책임과 의무에서 배제된 국가나 지역들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은 뭐야, 이 전쟁 중에 오히려 큰 돈이나 벌고 앉아있고, 이런 인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유대는 안 되겠는데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 그리고 과학기술, 과학혁명까지 터지고 났더니 이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큰 성과를 내니까 상업, 금융, 과학, 이 엄청난 성과를 내니 당연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18, 19세기에 반유대주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진짜 핍박과 탄압을 받기 시작했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과 탄압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선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냥 우리 종교적 신앙에 힘입어, 시오니즘이라고 부르거든. 이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의 언덕, 이런 뜻이야. 옛날 우리 그 고국으로, 왕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유대인들이 18, 19세기에서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결정타가 된 게 바로 1차 세계대전 즈음이야.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 근데 독일이랑 영국이 전쟁했을 때 이 오스만 제국이 그 당시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게 오스만 제국이지. 이 독일과 동맹을 한 오스만 제국이 당연히 영국이 이걸 좀 견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스만은 원래 민족이 뭐야? 오스만 투르크지.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라서 이게 원래 아랍 민족이 아니야. 그런데 이 영국이 어떻게 했느냐, 아랍인들에게 야, 너희 아랍 애들은 여기가 니네 원래 땅이고 니네가 어떻게 보면 다수인데 왜 투르크인들에게 니네가 이렇게 지배를 받아? 야, 니네 그냥 이 기회에 다 독립해라 하면서 밑에서 막 분탕질을 하는 거야. 영국의 특기가 발현됐네요. 맞아. 그래가지고 오스만 제국이 독일을 지원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것을 중동 지역에서는 오스만에 항거하는 아랍 민족주의가 이렇게 창궐되게 만든 게 바로 그 영국이야. 그래서 영국이 그 분탕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슬슬 오스만 투르크라는 엄청난 강대국 하나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아랍 지역이 각 민족 국가들로 분열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민족 국가로 분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영국이잖아. 그러니까 영국이 그때부터 여러 아랍 지역들에게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있었지.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데 영국이 또 아랍 민족들에게만 신세를 진 게 아니라 또 한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는데 그게 유대인들이야.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전쟁하려면. 전쟁 자금 필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럼 뭔가 약속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유대인들하고 한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의 그 시오니즘을 실현시킬 수 있는 땅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당시 영국이 하나가 더 있어. 이게 영국과 프랑스가 그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오스만 제국 이거 패망하고 나면 저쪽 중동 지역이 다 무주공산이 되는데, 야, 프랑스, 너랑 나랑 저기를 어떻게 나누어서 통치할까, 이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게 있었어.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그 과정에서 영국이 같은 지역을 놓고 세 가지 협정을 맺어. 하나가 후세인 맥마른 협정이라는 거야. 바로 이쪽에 니네 아랍 국가들을 설립하는 걸 도와주겠다, 이게 후세인 맥마른 협정인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는 뭘 약속해 줬냐면 벨푸어 선언이라고 해서 너희들 국가 만들어 줄게, 이걸 하나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하고 영국이 맺은 그 협정은 뭐냐 하면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는 거야. 프랑스와 영국이 선 딱 그어놓고 이쪽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은 니네가 하고 이쪽은 우리가 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거지. 자, 그랬는데 결국 그럼 뭐야, 완전 황당한 짓을 한 거지. 공수편 알렸네요. 그렇지. 바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 사고가 터지는 원흉이 됐어. 그래서 결국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자꾸 1차 세계대전 끝날 때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가가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영국이 여기서 또 문제를 일으켜. 뭐냐면 딱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워낙 유럽 본토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했고 유럽 본토의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아랍 지역과 유럽 지역 사이에 중개무역이라든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들인 거야. 오히려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그러니까 아랍 민족은 오히려 비즈니스하기에 좀 껄끄럽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래 비즈니스 잘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권과 이권과 실질적인 권한들을 자꾸 유대인들이 가져가기 시작해. 그리고 당시 영국에서 일부러 그랬다는 자료들이 많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찰을 유대인만 뽑았어. 그럼 공권력을 결국 유대인에게 준 거잖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군대가 생겼어. 이건 영국이 뭐 암묵적으로 허용한 거지. 왜냐하면 자경단 같은 건데 군대라고 스스로 불렀어. 팔레스타인 쪽에 나머지 아랍 민족은 군대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슬슬 여기가 유대 국가의 초석들이 다져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2차 세계대전이 터졌네. 이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고, 이게 나는 결정타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그 계기는 뭐 때문이냐면 히틀러가 만들어준 거야.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원래 아까 뭐라고 그랬어, 18세기 19세기에만 하더라도 유럽 본토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대인들 싫어했다고 그랬잖아. 반유대주의라고.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더니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 우리도 유대인 싫어했는데 히틀러가 생각보다 너무 잔혹스러운 일을 한 거야. 홀로코스트. 아니 세상에, 우리도 유대인을 싫어하지만 저렇게 학살을 하고 저렇게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이고 인체 실험하고, 야 이게 뭐야, 600만 명까지 죽이는 건 좀 그렇다 하고, 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온정주의라고 하나, 동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 스스로도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독일 지역 등, 그리고 이탈리아 일부 지역 등 아직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의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뭐 나치즘이라든가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잔존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본인들이 그런 험한 꼴을 당하고 났더니 거기에 계속 살기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거기서 계속 살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이주해서 살길 희망했냐면 미국과 영국과 이런 완전히 서유럽 쪽이나 아예 미국으로 가길 원했는데, 근데 미국과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유대인들을 받아주고 싶어 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들도 선입견과 편견도 있고, 그리고 괜히 만만치 않은 사람들도 중간중간 섞여 있는데 괜히 우리 비즈니스 저놈들한테 또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경계심도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영국과 참 미국도 대단한 게 본인들에게 필요한 유대인들만 선별적으로 받아준 거야. 그냥 영국 국민으로 또는 미국 시민으로. 대부분 이제 필요한 부분이 과학기술 파트지. 우리가 엔지니어라든가 과학자들은 사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권력화한다든가 금전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거든. 대표적으로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또 유대인이잖아요. 맞아.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된 자신들이 필요한 아주 하이 브레인들과 그리고 위협이 되지 않는 분야의 전문가들은 영국과 미국이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받아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을 받아두지 않고, 야, 니네는 그냥 유럽 본토에 있어 그러면 또 유럽 애들이 또 뭐라고 하겠어? 야, 니네는 니네 필요한 사람들만 받아주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왜 우리한테 남겨? 이 소리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어디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더더욱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결국 다 옮겨갈 수 있는 땅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도록 허용해 주자라는 그 명분의 가장 큰 근저의 배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1등 공신 아닌 1등 공신이 돼버린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설립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네. 이스라엘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하나 옮겨가기 시작하는데, 거기 이제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황당한 거지. 아니, 쟤는 뭔데 갑자기 여기 다 밀려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 간에 소소한 분쟁이 자꾸 일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도 참 많이 안 알려졌는데, 초창기에는 팔레스타인 그 아랍 민족들하고 유대 민족이 힘을 합쳐서 영국에 항거하기도 했었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영국이 워낙 갑질 아닌 갑질을 하니까 때로는 이 두 집단이 결국 같이 힘을 합쳐서 영국에 항거한 적도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실 그런 적도 있을 정도였어.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조PD, 참 특이하지 않아?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생기는 이 분쟁들은 두 집단에서만 이 분쟁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라 근처 아랍 국가들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고 하는 거 특이하지 않아? 실제로 그것 때문에 중동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었잖아요. 맞아. 그 이유가 있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을 결국 일부는 아랍 민족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고, 또 일부는 유대인들 와서 좀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 민족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자, 오해하시는데요. 팔레스타인은 민족의 개념이 아니야. 지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충청도나 경상도, 뭐 전라도 이런 지명인 거야. 그래서 전라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해. 그럼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 아랍의 여러 국가들이, 야,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리 아랍 쪽에 돌려준대. 그러면 거기 우리 깃발 꽂고 우리가 영향력 좀 행사해 볼까? 이 생각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민족들은 우리 형제니 우리가 신경 쓰겠다 하면서 자꾸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뭐 도와준다 하면서 분탕질 하는데, 자꾸 일조하게 되는 맥락이 팔레스타인이 별도의 민족이 아니다라는 게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뭐 1차, 2차, 3차 뭐 중동 전쟁 등등을 통해서 결국 팔레스타인인들이 쫓겨서 남은 땅덩어리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서한 지구라는 거와 가자 지구라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땅이야. 근데 여기서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는 100% 팔레스타인인들만 살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데는 전부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야.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에도 유대인 정착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안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거기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도록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지. 왜냐하면 그래야 결국 그 지역도 흡수되니까. 그렇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특히 서한 지구 쪽에 많이 가서 살게 되는데, 내가 또 그 근처를 또 출장을 가봤지 않니? 물론 서한 지구까지 안 들어갔어. 그런데 거길 가보면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냐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그 도시가 이쁘고 좋은 집들이 있는 곳은 전부 유대인들 사는 곳. 그리고 도시가 허름하고 뭔가 좀 여기는 좀 낙후됐는데 이렇게 되는 곳은 다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들이 사는 곳,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 그 안에서 팔레스타인의 피 끓는 청춘들, 청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원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여기서 우리 선조들 여기서 대대손손 살았는데 그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점점 우리 자치지구라고 하는 곳은 영토가 줄어들고, 이 안에서도 점점 딱 저 길 건너편에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딱 구분되게 돼버리니 당연히 피 끓는 청춘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팔레스타인을 열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가능하게 돼버렸냐면, 여러 경제와 관련된 이권들을 굉장히 싼 값에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유대인들이 넘겨받거나, 거의 뭐 이건 반강제적으로 가져갔다 할 수준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뺏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 가업이 사라졌다라든가 우리 전 재산의 일부가 유실됐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겠지. 그래서 정말 이 감정적인 골은 깊을 만큼 깊어졌어. 자, 그러다가 최근에는 잠잠해졌던 이유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쪽하고 이스라엘 쪽을 양쪽을 불렀어. 그래서 우리 좀 이제 타협을 좀 봅시다. 이 기름값도 뒤숭숭하고 맨날 왜 그래요? 그래서 자, 팔레스타인, 니네는 유엔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국가는 아니야. 옵저버 국가라는 걸로 나름대로 니네도 준 국가나 다름없다 라는 개념으로 인정을 해줄게. 자치를 하게 일부도 허용해 줄게. 그래서 그렇게 허용하고, 이스라엘 이제 더 이상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는 넘어오지 마십시오. 그 안에 정착촌도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고 이제 이쯤 해서 마무리합시다 해서 바로 합의를 봤어. 결국 국제사회 동의 아래 이제 그만하고 결정을 한 거야. 물론 이 과정에서도 미국이 이 협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고, 그 다음에 영국도 기권하고, 영국은 지가 저질러 놓는 일이 많으니까 몇 나라들은 기권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만들 합시다 하면서 대거 찬성표 던져서 그 형태로 마무리해요 한 거였어.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중동에 우리가 다 원한 건 아니지만 질서와 교통 정리를 국제사회와 미국도 반대표는 던졌지만 통과될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냥 나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으니 반대표는 던지는 그런 제스처는 취하는데 원래 통과될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쳐놓은 거였던 거야. 자, 그런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잖아. 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흉, 이거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중동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데, 어떻게 달라졌죠?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